인계동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가? 제 목소리 커버가 안 되네요. 저도 목소리 큰 편인데. 보시면 자 이제는 여기도 진짜 조용히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회계급 배우셨던 분들은 여기 배우셨을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반드시 외우십니다. 특히 처음이신 분들은 자 뭐냐면은요 우리가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이 있죠, 여러분들. 그죠?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이 있는데, 목소리 좀 커버해 볼게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이 있는데, 우리가 원칙이 취득 이후의 지출은 비용이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근데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 학원이 건물이 완공이 됐대요. 우리 학원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전부 다 계단으로만 돼 있대, 계단으로만. 알죠? 그럼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학원이 5층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맞죠? 그래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한 1,000만 원 썼대요. 그럼 그건 분명히 건물을 취득하고 난 이후의 지출이죠. 그죠? 근데 그 1,000만 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분명히 건물의 가치를 늘렸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런 지출은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있잖아요. 걔네들은 우리가 그 사용 가치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사용 가치를 늘리는 지출을 취득 이후에 했다면 그것도 자산 처리하는 게 맞지 않니? 이런 논리예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름도 참 더러워요. 자본적 지출이라 불러요. 꼭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조상님들이 이렇게 쓰셨어요. 우리 어쩔 수 없이 우린 피해자고 암기하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요, 자본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산 처리하라는 얘기라는 걸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암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은 사용기간이 있겠죠, 일반적으로요. 그 사용기간을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하겠지만 미리 외워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연수를 연장, 예를 들면 내가 차량에 신형 엔진으로 갈아 끼운 거예요. 신형 엔진 갈아 끼우면 여러분들 그만큼 차량의 가치가 증가한 거잖아요. 맞죠? 차량의 가치가 증가한 거고, 그 다음에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건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이론상. 2차, 이거는 제가 만든 사례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게 기업회계 기준이죠. 그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사례예요. 이 사례 그대로 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여러분들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말 없어도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냐면 아까 했던 게 제가 요거예요. 이거. 왼쪽에 두 번째 점 있죠.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 또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름이나 겨울이면 덥거나 춥잖아요, 너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터나 에어컨을 설치했다면 그만큼 또 가치가 느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요즘 안전 불감증 많이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에 뭐 비상계단 이런 게 아무것도 없대요. 맞죠? 그래서 비상계단을 설치할 때 피난시설은 비상계단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맞죠? 비상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치했다면 자산의 가치가 늘어요. 맞죠? 사용 가치가 느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확장하거나 증설한대. 여러분 왜 우리가 회사가 확장이나 증설을 이걸 캐파를 증설한다고 하거든요. 왜 확장을 하거나 증축을 할까요? 감당이 안 돼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증산을 하는 거지. 주문이 안 들어오는데 증산하는 거 미친놈 아니에요, 그거? 맞죠? 회사가 돈이 남아 돌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런 말 나오면 우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산 처리. 했죠? 그래서 가끔씩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차변에 기계장치라고 했다 여러분들 그럼 선생님 자본적 지출은 기계장치로 처리하는 거군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면 기계장치고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면 건물이고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면 차량 운반구 그 뜻인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적 지출. 얘는 또 이름이 더 더러워요. 수익적 지출. 다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암기하셔야 됩니다요.
자, 수익적 지출은 뭐냐면 비용 처리. 일단 결론은 비용 처리. 알죠? 외우시고. 자, 우리가 수익적 지출 이런 것들이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건물 또는 벽에 도장이 뭘까요? 도장.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는 도배 도배 알죠? 그 도장 뭐냐?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알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손된 유리를 갈아 끼우는 게 대체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타이어 갈아 끼우는 게 교체죠. 요거는 여러분들 자산의 가치가 느는 거예요? 아니면 원상복구예요? 원상복구죠. 그럼 원상복구는 자산의 가치가 느는 거 아니죠? 맞죠? 이건 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지출인 거잖아요. 우리가 회계에서는 수리를 수선한다라고 표현해요. 수선. 맞죠? 우리 옷을 수선한다라고 일상생활 하지만 회계에서는 수리를 수선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개정 과목은 수선비라는 개정 과목이 원칙입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시험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우리가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고 원칙이 수선비 잡으란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외워주실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해볼게요. 다행히 제가 목에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저는 목이 한 번도 상한 적이 없어요. 자랑입니다. 그렇죠. 이 강사 입장에서 이게 진짜 장점이에요. 목이 쉰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소리 무지하게 크거든요. 그렇죠. 집안 내력입니다. 집안 내력. 그래가지고 저희 성당 다니시는데 혹시 제가 이제 그 복사라고 아세요? 복사? 내가 신부님 도와가지고 하는 그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세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영성체라고 하는데 모실 때 저희 아버지 나오면 좀 옛날에 어렸을 때 너무 창피했어. 왜냐면 이제 할 때 아멘 이러는 다른 분들 아멘 이러다 아멘 막 이렇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네, 그냥 쓸데없는 얘기였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수선비가 원칙인데 조심하실 게 그게 차량에 수리 있죠. 또는 차량에 기름 넣는 거죠. 주유는요. 그죠? 그 다음에 주차요금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종합하면 뭐예요?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죠. 아까는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나 차량을 내가 구입하면 그 자산이지만 맞죠? 그래서 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수선비라고 하지 않고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수선비라고 하셔도 돼요. 알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수선비예요. 그럼 틀린 거예요, 그냥. 알죠? 그래서 특히 실제 업무하시는 분들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우린 업무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 보셔야 되니까. 알죠? 그래서 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차량 유지비, 수선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시험에서요. 그렇죠? 시험에서요. 시험용. 알죠? 시험용. 아시죠? 수선비 쓰셔도 돼요. 현실에서는. 알죠? 실제 업무하실 때는. 일단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 합격을 해야 업무를 하죠. 그죠?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럼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은요. 아유, 미치겠네. 자, 310페이지. 자, 310페이지까지 좀 어려운 문제 풀게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310페이지 3번입니다. 3번. 310페이지에 3번입니다. 아이고야. 자, 읽어볼게요. 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회계 처리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향에 대해 빈칸 A와 B에 각각 들어간 말로 모두 옳은 것은 이 문제 진짜 많이 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 잘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말. 자, 뭐냐면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인식한 경우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 뭐 처리하는 거예요? 아까 자본적 지출이 자산 처리하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자본적 지출이 자산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 비용 처리하는 거라면서요. 그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함 이 뜻이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함 이 뜻이잖아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냅니다, 여러분들. 그럼 질문,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자산이 과대돼요, 과소돼요? 과. 아니, 좀 과까지 했는데, 그죠? 자산 처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 처리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자산이 과소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데 비용 처리했죠? 비용 그럼 과대돼요, 과소돼요? 과대.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여러분 얼마냐래. 4번이죠, 4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은근히 이게 한국말이 헷갈려요. 알죠? 꼭 이런 거 진짜 잘 나오거든요. 알죠?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주시냐면은요. 아이고야.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기 있네. 326페이지 7번입니다. 326페이지 7번. 자, 읽어볼게요. 7번. 자, 다음 중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 경우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해석하면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 처리함 이 뜻이지. 거꾸로죠. 맞죠? 그럼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 처리했어요. 그럼 자산이 과대, 과소? 되죠? 자산 처리하지 말아야 돼. 수익, 비용 처리해야 될 걸 자산 처리한 거잖아요. 그럼 자산이 과대됐겠죠? 바로 1번 하고 넘어오시는 거예요? 자산 과대잖아,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2번 비용 과소 맞아요? 맞죠? 왜냐면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 처리했으니까 비용 안 잡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3번은 맞는 표현이죠. 왜냐면 2번하고 3번은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맞죠? 비용이 과소되면 이익은 과대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그랬죠? 이익이 늘면 그만큼 진짜 내 거 자본 는다고. 그래서 이익하고 자본 같이 움직인다라고 했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야? 이거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 이거부터. 이거 뭐야? 이거 아닌데? 일단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이거 교재 없어요. 네. 회계 처음이신 분들 때문에 그래요. 회계 처음이신 분들 잘 보셔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거. 교재 없습니다. 네, 보면 자, 우리가 앞으로 이것도 되게 회계 전반에 걸쳐서 진짜 중요해요. 요거 보실게요. 뭐냐면 감가상각의 회계처리입니다. 여기서 보실 거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보시는 게 아니라 회계가 표시하는 방법이 2개가 있거든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해보면 자, 여기 2022년 1월 1일 차량 운반구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취득했대요. 그러니까 차를 1월 1일 주고 산 거예요. 자, 근데 차량 운반구의 내용 연수는 5년이래요. 그럼 제가 5년이다라는 건 이게 사용기간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차를 1월 1일 날 100만 원 주고 샀는데 5년 탈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거다라는 뜻입니다. 알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1년에 얼마씩 까면 될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5년 탈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1년에 20만 원씩 까면 되겠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여기서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구하는 거냐? 표시 방법을 보시는 표시 방법.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1월 1일 날 차변에 차량 운반구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적어요. 이거 뭐 어렵지 않으실 거고.
그리고 뒤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감가상각은 12월 31일 날 합니다. 감가상각은 결산이에요, 결산. 이거 시험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 20만 원을 계상했대요.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뭐냐면,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맨날 제가 자랑을 하냐면, 여러분들 저 비싼 차 타고 다녀요. 맨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또라이? 맞죠? 저 여러분들 맨날 비싼 차 타고 다녀요. 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짜리, 어떻게 보여드리는 거냐면, 네, 천만 원 이렇게 보여드려요. 천만 원. 여러분들이 당황하겠죠. 선생님, 비싼 차 아니잖아요. 천만 원. 맞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랑,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10억 빼기 9억 9천. 이렇게. 그럼 둘 다 천만 원이지만 다르죠? 그냥 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비싼 차야, 안 비싼 차야. 이렇게 되는 거지만, 10억에서 9억 9천만 원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억 주고 샀는데 여태까지 오래 타다 보니까 9억 9천 까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는 느낌이 다르죠. 천만 원 딸랑 표시하는 거랑 10억 주고 샀는데 여태까지 타서 9억 9천 까져서 천만 원 됐다랑 다른 거예요. 아시죠?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단지 천만 원 보여주는 작업이에요. 알죠? 그럼 어떻게 하냐? 자, 그럼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비용을 잡으려면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20만 원 이렇게 잡고요. 그다음 대변에 그만큼 여러분 차를 까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을 까는 거예요. 20만 원 이렇게요. 되셨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시가 될 거냐면 재무상태표에 다른 건 무시하시고 차량 운반구만 보시면 돼요. 차량 운반구는 기말에 얼마로 표시가 될까요? 재무상태표에 80 표시되겠죠. 왜냐하면 차변에 100만 원 있었다가 대변으로 직접 그냥 20만 원 까버렸잖아요. 맞죠? 그러면 차량 운반구는 8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맞죠?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직접법이라 불러요. 직접법은 뭐냐면 해당 계정 과목을 직접 쓰는 거예요. 알죠? 이걸 직접법이라고 하고요. 방금 사례로 따지면 그냥 1000만 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되세요?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 여태까지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맞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아까 했던 10억 빼기 9억 9천만 원에서 1000만 원 보여주는 작업이에요. 알죠? 잘 보셔야 돼. 이거 좀 어려워요. 처음이신 분들은. 자, 뭐냐면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아요. 사례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자, 근데 제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나 100만 원 주고 샀던 차인데 1년 탔으니까 20만 원 까져서 80만 원짜리 차 되었다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단지 8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셨죠? 100만 원 주고 샀던 차인데 20만 원 까져가지고 80만 원 됐다라는 정보 다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여기에 대변에 차량 운반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변에 차량 운반구를 쓰게 되면 여전히 80만 원으로만 표시되는 거잖아요. 전 지금 100만 원 빼기 20만 원 이렇게 표현하고 싶단 말이에요. 알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라 회계에서 이렇게 하래요. 알죠? 그러면 대변에 차량 운반구를 직접 빼는 게 아니라 차량 운반구를 빼는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알죠? 우리 회계에서는 이미 했었지만 누계가 누적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쌓여져 있는 금액 요 뜻이에요. 알죠? 얘가 뭐냐면 차량 운반구를 대변으로 직접 빼면 80만 원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를 대신 빼줄 계정 과목 하나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이 차량 감가상각 누계액 너는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차를 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차량 운반구는 이렇게 여전히 계속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나 100만 원 주고 산 차다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근데 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 빼기 20만 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재무상태표. 자, 그럼 우리가 이 차량 운반구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는 차변에 100만 원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대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계는 마이너스 20만 원 쓸 수가 없어요. 분계는 무조건 플러스 금액으로 써야 돼요. 근데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만큼은 같이 움직이는 애들은 같은 쪽에 표시가 돼야 됩니다. 분계 말고. 그럼 같은 쪽에 표시가 되니까 얘는 대변에 있는 놈이 차변으로 이항해야 되겠죠. 이항하면 요게 마이너스 20만 원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감가상각 누계 20만 원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는 순간 이 뜻이에요. 이 차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여태까지 감가상각이 쌓여져 있는 게 사용하다 보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이. 쌓여져 있는 금액이 20만 원이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지금 80만 원짜리 차가 되었다라고 제공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2년 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얼마일까요? 40이 되죠. 그렇죠? 차량 운반고는 100만 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감가상각 누계 야 너 40만 원 2년 탔으니까 40만 원 까줘야지 이렇게 따라내는 겁니다. 되세요? 그 다음에 3년 뒤면 얘가 60만 원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을 직접 까면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어거지 계정 과목 하나 만들어내 가지고 해당 감가상각 자산을 간접적으로 까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이해가 안 되시니까 여기다가 좀 해보면 재무제표.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거. 다 이렇게 돼요, 여기. 이렇게 다 표시해요, 이렇게. 이게 그 뜻이야. 건물 549, 5억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여태까지 건물 사용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한 5억 1천만 원 정도 됐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표시해요. 알죠? 이렇게. 예. 그리고 기계장치 요거 23억 주고 샀는데 여태까지 기계장치 계속 사용해서 23억 까졌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이 정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은 워낙 제조업체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얼마 주고 샀는데 여태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얼마가 까졌다라는 걸 해당 계정 과목 직접 쓰지 말고 얘를 간접적으로 까는 계정 과목 하나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애들 엄청나게 보실 거예요. 알죠? 이게 다 그놈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라.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문장. 알죠? 분명히 처음에 어려우실 거예요. 당연히 어려워요. 알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량 운반고를 차감하는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아셨죠? 직접 차량 운반고라고 대변에 쓰면 그러니까 넌 차량 운반고를 빼는 대변에 계속 달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몇 번 더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어려워요. 그래서 너는 차량 운반고만 계속 졸졸 따라다니는 차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죠? 이름은 넌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해. 차량 운반고가 직접 쓰면 안 되니까. 아셨죠? 자, 됐어요. 일단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10시 35분에 10시 35분에 2교시 할게요. 2교시까지 하고 실기 쭉 할게요. 자, 10분 쉬시죠.